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 책은 미래도시와 기술혁명의 공공성입니다. 저자는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 미래문화연구소 연구원 10명입니다. 책은 젊은 연구원들이 미래를 성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책이 전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간된 듯했지만 젊은이들의 학구열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최신 학술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책이 담고 있는 논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당시에 쓰여졌나 봅니다. 발간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독의 기회로 승화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말입니다. 고립과 고독의 차이를 명료하게 짚어보고자 인용하기로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홀로됨의 상황에 두 가지 양상이 있음을 밝혀낸다. 그 중 하나는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일상적인 사회적 삶이 정지되면서 겪는 고립이다. 이 고립의 상황에서 외로움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는 사실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버림받는 미아가 되기도 한다. 홀로있음의 또 다른 양상은 고독이다. 이 상황에서는 그동안 남들에 뒤섞여 상실되었던 자기 자신이 회복되며 본연의 자신으로 충전되는 정신적 삶이 전개된다. 자신과 세계를 성찰하는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이번 책은 질문들을 숱하게 횡설수설 던지며 최신 연구 시류를 음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름 재미났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했던 그 질문들을 나열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국가 권력과 민간 기업 중에서 어느 편이 주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 자본주의가 그동안 이룩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결부될 수 있을까? 국가와 도시가 시민의 탄생 직후인 유가기와 죽음 직전인 노년기를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을 도맡는다면 그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돌봄이 비인간적이지는 않을까? 인간을 도태시킬 인간 이후의 존재자가 인간을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혁명을 지지할까? 인간은 도태되는 과정에서도 출산은 계속 이어질까? 2050년쯤 도래할 생물학적 인간 몸의 도태가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면 질병과 죽음에 대비할 첨단 기술을 탑재할 돈이 없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이 자본 축적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다면 그 자본은 인간의 것일까? 인공지능의 것일까? 인간보다 돈을 잘 벌어들일 인공지능이 위험하다면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2050년쯤의 도시는 인공지능과 시민 중에 누구를 위한 도시가 될까? 샹젤리제 거리가 거대 정원으로 바뀌게 될 파리는 미래 도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도시를 굿시티, 스마트시티, 콤팩트시티로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까? 인간은 삶의 의미를 꼭 찾아야 할까? 시민이 노동이 아닌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도래한다면 나는 과연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저자 이중과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실질적 지도자는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람이 아닌 돈을 쫓게 될까봐 우려하는 듯합니다. 저자는 본격적인 논지 전개에 앞서 과학 지식은 돈이 되는 생산품이라는 견해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한 증기기관, 전기, 디지털 기술 등 지금까지의 모든 기술은 인간보다는 돈을 따르며 발전해 왔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전해줍니다. 저자의 논지를 읽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 지식이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얼마나 자본과 밀착되어 유포되었을지 능히 짐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자본이 아닌 국가가 독점 관리하면서 권력과 독재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온당한가? 혹은 기술 자본과 정치 권력이 밀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등등의 질문을 연이어 떠올리며 저자의 논지 중 일부분을 옮겨봅니다. 과학기술 철학자는 과학적 지식의 생산 과정을 세밀하게 탐구하였다. 그 결과 발견된 과학 지식이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거짓임이 폭로된다. 과학적 지식은 실험실에 동원되는 연구자, 실험도구, 실험재료 등의 연결을 통해 제조되는 생산품이다. 공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생산된 그 생산품은 자본과 유착되어 있음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시장이 야기하는 역기능에 악용당할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과학기술 현장에서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인간공학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기술 발전의 경로는 자본과 유착되어 있을 뿐 인간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다. 인공지능이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자본 축적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2050년쯤에 소위 특이점에 도달하면 융합기술로 개조돼 탄생할 인간 이후의 존재자가 포스트 휴먼의 정체이다. 첨단 기술로 완전히 증강된 성능의 인간 이후 존재자가 출현하면 인간의 생물학적 몸은 도태된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인간 몸의 도태는 불행한 사건이 아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통해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혁명은 일으키는 것이다. 혁명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수가 되면 혁명은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나 혁명이 사람을 희생시키고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다. 진정한 혁명이 되려면 그 혁명은 늘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절실하게 물어야 한다. 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가 굶어야 하는 고난 끝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동물과 달리 먹지 않는다. 자유와 인권 수호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단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몸매라는 지극히 사적인 취향을 위해 단식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50년 전 빈곤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의 수가 증가했다. 어찌하여 물질 적풍요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증하고 있는가? 사람이 동물과 같다면 생존 조건이 향상된 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태가 증가할 수 없다. 여기서 포착되는 사실은 그저 생존하거나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람은 살면서 항상 자신을 살게 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간다. 삶의 의미를 만들지 못할 때, 그래서 살 가치가 없다고 자각하는 순간 그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따라서 스스로 죽는다. 사람에게는 의미, 가치, 목적, 성취 같은 것들이 삶을 살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구체적 행위는 바로 일이다. 그렇기에 일을 잃은 사람은 희망을 잃고 불행에 빠진다. 사람은 일할 때 오히려 놀 때보다 사람으로 사는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한다는 사실이 심리학자의 연구로 입증되고 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심지어 여가를 즐길 때보다 자신의 삶을 미래로 인도하는 일을 할 때 더 행복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만 추진된다면 상당수의 사람이 일을 잃는 미래가 올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이전의 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급속히 엄청난 자본과의 유착 속에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적어도 돈을 벌어주는 능력에서는 인간을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자본을 위해 돈을 벌어주는 능력에서 무능한 존재자로 시장에서 퇴출될 리스크가 절대로 없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일 없는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예상되는 리스크는 일이 없는 자들의 빈곤이다. 빈곤이 만연할 경우 시장에서 소비자가 사라져 경제적 파국을 맞을 것이다.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미래의 포스트 휴먼 경제에서는 일 없는 자들에게도 기본임금을 주는 정책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일로부터 해방된 삶의 낙원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만으로 일 없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사람의 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이를 구하는 동물의 행동과는 다른 차원에 속한다. 사람의 일은 개인의 품격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의 실존적 처신이다. 일 없는 상태는 사람의 실존적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일이 없는 자들은 권태에 빠져 중독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중독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사라지면 권태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수단이 오직 컴퓨터 게임이라면 그는 컴퓨터 게임 중독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을 박탈하는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중독의 늪으로 침몰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갈 미래는 사람에게 일을 빼앗아 미래라는 시간을 증발시키고 중독의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과학기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선용되기도 하였지만 제국주의의 팽창에 이용되었고 나치의 인종주의를 정당화하고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데도 악용되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치의 발전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과학기술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보다 가치 있는 미래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과학기술자들의 몫이다. 미래인간은 포스트 휴먼이나 슈퍼인텔리전스가 아니다.
미래의 인간은 모든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인간이다. 인간은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해 결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자이다. 보다 나은 가치는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가치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공공적 가치이다. 이러한 새로운 미래인간과 미래경제로 향하는 과학기술자들의 실존적 결단을 기대한다. 이번 책 맛보기는 여기서 접기로 합니다.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